네, 투자상의 1%는 지금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내는 1% 수익 초고수들의 매매 패턴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10시 남자 JN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역사적인 5,400포인트 탈환을 해줬습니다. 지금 시장 좀 괜찮다라고 봐도 될지, 이제 좀 찐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오라클 150불 넘어가면 그때부터 나오는 거는 찐 상승일 네. 테니까 겁먹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시장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느낌은 들지 않나요? 코스피 막 2%씩 올라가고 역사상 최고점 막 얘기 나오는데 네. 뭔가 내 계좌는 왜 이러지? 약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게 제 기분입니다.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코스피 2%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숫자 비교해 보면은 한 500개, 300개? 뭐 맞아요. 하락 종목이 또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 좀 소외감 느껴져서 아무래도 막 뭐라도 지금 시장에서 뭐라도 막 사야 될 것 같고 뭐라도 막 추격 매수해야 될 것 같고 막 네. 이런 조급함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 상승하는 거 별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너무 조급하게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낸다라는 생각보다는 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시장 지수는 5,100포인트 정도까지는 뭐 시기의 문제지 한 번은 눌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제 말은 거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면 큰일 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게 아니라 네. 거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염두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막 올라가는 종목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 그냥 시장 지수 추종하는 종목 사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라든지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섹터. 이 두 가지 섹터 안에서 뭐 시장 지수 빠지면 좀 더 사고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좀 더 사고 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약간 당일의 그러니까 순간의 수익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렇게 큰 지수의 흐름을 맞춰서 매매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100포인트까지는 한번 눌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면 거기서 사용할 현금 정도는 미리 따로 빼놓고 남은 돈 가지고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왔을 때 돈이 하나도 없으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용할 현금 정도는 만들어 놓고 지금 시장 이왕이면 지수를 추정하는 메인 섹터 반도체 2차 전지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당장 막 조급하게 지금 올라가는 거 빨리 수익 본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슈에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을 매매하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한 5,100까지 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전략을 만드시라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금 비중을 조금은 높여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조금은 어려운 시장 속에서 고수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순매수 10가지 종목들 바로 열어보시죠. 네, 오늘장 순매수 상위에 올라온 종목들은요. SK 이터닉스, 현대차, 원전주들, 건설주 다양한 섹터 올라와 있습니다. 네, SK 이터닉스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 신고가 도달을 해줬는데요. 오늘장은 1%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전주도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는데 다시금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3위에 올라와 있는 한전산업, 최근 주가 변동성 어마어마합니다. 오늘은 6%대 밀리고 있고요. 6위에 올라와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도 2% 내외 하락세. 그리고 건설주는 업황 개선 그리고 해외 원전 수주 기대감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했었죠. 7위에 올라와 있는 현대건설, 상승세 이어갔었지만 오늘은 1%대 조정 보여주고 있고요. 또 국내 5대 금융지주가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나란히 최대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8위에 올라와 있는 우리 금융지주 신고가 랠리 연출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9위에 이름을 올린 이마트 신고가 행진 보이다가 오늘은 6%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그리고 쿠팡의 경쟁사들의 이슈가 연일 부각이 되면서요. 반사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었지만 오늘은 조정 받아주고 있고요. 10위에 올라와 있는 AD테크놀로지 저희 월요일 공략주였죠. 이거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2위에 올라와 있는 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계속 좀 짚어주셨던 종목인데 주가는 상승 하락을 좀 반복해주고 있거든요. 약간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음봉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현대차를 바라보면 좋을까요? 사실 현대차한테 지금 가장 다행인 요소는 네. 그건 것 같아요. 관세. 관세.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차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 막 지금 미국에서 현대차에 다시 자동차 관세를 올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현대차가 좀 상승 힘이 꺾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악재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었으면 전 더 빠졌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의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호재라고 부를 만한 게 없는 상황인 그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막 자동차도 뭐 잘 팔리고 있는 거 맞고 로봇에 대한 기대감 또 이런 것들도 있는 거 맞지만 이미 이거 시장에 공개된 재료고 추가적으로 뭔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실적이 찍히죠. 뭔가 어디랑 또 공급 계약을 했다더라, 어디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더라, 그래서 네. 많이 들어간다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적인 이슈가 좀 붙는다라고 한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로봇이 앞으로 좋다더라 이후에 따로 추가적으로 붙을 만한 이슈가 당장에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 힘이 이제 점점 빠지고 있던 형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냥 이대로 쭉 갔으면 그래서 현대차 너무 고평가됐네 이러면서 주가 흘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관세 때문에 현대차가 오히려 한번 눌렸잖아요. 그 말인즉슨 관세가 결국 해소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관세 때문에 안 가가 아니라 관세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현대차를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현대차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맨날 현대차 어떻게 하냐고 막 물어보시는데 제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라고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47만 원과 52만 원의 박스권 매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시고 47만 원 정도 부근으로 내려오면 겁먹지 말고 더 사시면 되는 거고 52만 원 부근 가까워지면 거기서는 분할 매도를 일부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팔았는데 더 가면 어떡하죠? 뭐 이런 생각들 해요. 예. 그러면서 뭐 그때 네가 팔라 그래가지고 팔았더니 더 올라가는데 어쩔 거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 주가라는 게 어디까지 갈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네. 좀 그렇거든요. 이게 어불성설이죠, 사실. 그렇죠. 뭐 이게 네. 결과론적인 얘기잖아요. 네. 얘가 뭐 100만 원 가고 나서 내가 100만 원 간다 했죠.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거기까지 오는 데까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맞아요. 걸릴지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네. 사실 그 시점에 따른 저항이라던가 지지선을 체크를 해서 거기서는 일부에 대응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최고의 선택을 바래요. 내가 하는 선택이 지금 내가 파는 가격이 고점이어야 되고 내가 지금 사는 가격이 저점이어야 돼. 이런 최고의 선택을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최고의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고의 선택을 쉽게 했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더 갈 수 있어요. 제가 뭐 52만 원 오면은 이제 무조건 밀린다라는 말이 아니라 네. 여기가 저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하면 당연히 위로 더 가겠죠. 하지만 여기서 돌파를 못하면 어떻게 된다? 또 47만 원 가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한다면 52만 원 부근 왔을 때 몇 주는 파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수량이 예를 들어 10개가 있으면 그중에 한 3, 4개 정도는 팔아보자. 그리고 팔고 밀리네. 좀 더 팔 거 그랬나 아쉽지만 그러면 그거는 8만 원, 9만 원에서 다시 사자. 이런 식으로 일부 수량 갖고는 사고 팔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대응이고요. 그리고 제가 52만 원 돌파 여기가 저항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 자리를 돌파하면 위로 더 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내가 52만 원 부근에서 한 3, 4개를 팔았어. 근데 거기를 돌파하고 안착을 했네. 그러면 아쉽지만 조금 더 비싸게 다시 사면 돼요. 내가 팔았던 수량이 3, 4개면 한 2개 정도만 다시 위에서 산다라는 느낌으로 구간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는 게 주식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 귀찮으니까 그냥 냅둘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일부 수량 가지고는 또 이렇게 방송 챙겨보시는 분들은 그만큼 주식에 대한 열정도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잡아드리는 구간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박스권은 47만 원에서 52만 원 사이 생각하시고 52만 원 돌파했을 때는 당연히 전고점 갱신하는 상승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근데 이제 47만 원을 이탈했다. 그랬을 때는 40만 원이나 41만 원 정도까지도 눌렸다 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비중을 좀 줄이던가 이렇게 한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고 현대차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는 항상 짚어드리는 종목이죠. 관세가 악재지만 오히려 폭락할 수 있는 걸 방지하는 이슈가 타이밍 맞게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려드린 박스권 전략 참고하시면서 주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짚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순매도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고수들의 매도 종목은요. 네, 한화비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라와 있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전선주까지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오늘장 한화비전 말씀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양 TC 본도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8%대 강세 연출해주고 있고요. 2위에 올라와 있는 에이프릴바이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종목이죠. 오늘도 추가 상승하다가 2%대 보합권으로 좀 밀려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한화솔루션 우리 대표님께서 며칠 전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었는데
보였는데요. 오늘 고점 돌파 이후에 3%대 약세 역시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금융업계가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국투자증권이 업계 최초로 순이익 2조 클럽에 입성했다라고 합니다. 이 증권회사가 2조 원 순이익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하는데요.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 4위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10% 이상 급등해주고 있고요. 역시나 5위에 삼성전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3% 이상 강세 연출해주면서 17만 전자 돌파를 해내는 기염을 토해주고 있습니다. 6위에 올라와 있는 미래에셋증권 역시나 스페이스X 모멘텀이 같이 있는 종목이죠. 역시나 3%대 양봉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기 역시나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도달을 하긴 했고요. 어제 바로 대표님께서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코멘트 해주셨거든요. 어제 샀으면 정말 상한가를 좀 받겠네요. 그렇죠. 오늘 지금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 네. 한미반도체 감사하다라는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사실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미반도체 빠지고 있는데 이런 걸로 빠지는 거 뭐 겁먹지 말아라라고 네네. 말씀드렸고 추세의 관점에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사면 돼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뭐 이제 이슈를 트면서 이제 쭉 올라가는데 뭐 어떤 뉴스 때문에 올라가는데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미 네. 등장한 이슈인데 맞아요. 그것 때문에 더 가지 않을까? 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올라간 다음에 자꾸 사후 분석하는 거. 네.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것 때문에 더 가지 않을까? 그게 아니죠. 다음번에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이 종목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면은 제가 계속 그려드리지만 한미반도체 추세선 이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때는 한미반도체 뭐라 그랬냐면 팔아야 돼요라고 했고 제가 방송에서 중간중간 계속 코멘트 드리잖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추세선 하단이니까 사야 돼요라고 했어요. 제가 뭐 오늘 뉴스 나올 거 알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까요? 아니에요. 결국 제가 말하지만 뉴스는 올라갈 자리 되면 알아서 따라붙어요. 그리고 떨어질 자리 되면 알아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뉴스 때문에 오르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자리면 뉴스가 만들어지고 떨어질 자리면 뉴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뉴스가 만들어져서 올라가고 나면 그때 따라 들어가죠. 그렇게 되니까 올라가는 종목 콩고물 먹는 것 정도밖에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지금 자리 보면 어디죠? 추세선 상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시초에 딱 올라갔을 때가 왜 여기까지 밀렸지? 추세선 상단까지 밀린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움직임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어요. 자, 제가 시장의 트렌드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항상 말씀하신. 그쵸. 추세 상단 돌파하면은 더 간다. 그렇죠. 요즘 시장의 트렌드가 상승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면 과열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더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한미반도체는 상승 추세선 상단을 돌파했는가라고 한다면 아직 안 한 거죠. 시초에 잠깐 올라갔다 쭉 밀렸잖아요. 지금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제 오늘 종가라던가 내일까지 해서 이 위에 뭐 한 22만 5천 원이라던가 뭐 요 정도를 지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요즘 시장 트렌드에 맞춰지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위로 크게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정도 자리 추세선 안쪽으로 종가를 마감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한미반도체는 19만 4천 원 추세선 하단까지 밀렸다가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럼 내가 지금 한미반도체를 투자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일부는 파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추세선 상단을 안착하거나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만큼 일부는 팔고 종가까지는 남은 수량 갖고 지켜보는 거고 종가 봤는데 해당 종목이 한 21만 5천 원 아래네. 그럼 좀 더 팔고 그걸 다시 어디서 산다? 19만 5천 원이나 20만 원 아래 선에서 다시 산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끌고 가시면 한미반도체도 되게 쉬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만 챙겨보셔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알아가시면 되게 쏠쏠하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어제 이제 매수 자리다라고 코멘트 해드린 이후로 오늘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과연 그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안착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한미반도체도 주가 추이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수들의 주간 매매 패턴 분석해 보겠습니다. 순매수 10가지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나 다양한 섹터들 오늘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오늘장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포착되는 종목이죠.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턴어라운드로의 실적 개선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이 두 가지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주가 급등 랠리 최고가 부근에서 거래 중인 SK텔레콤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나 함께 3%
1.7%대 상승 보여지고 있고요. 하림지주 역시나 이 땅부자 종목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약간의 조정 거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5위에 올라와 있는 토모큐브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단기 강세 보여주고 있었던 종목이죠. 5위에 올라와 있고요. 8위에 있는 삼성물산 국내 대형 패션 4사 작년 4분기 호실적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최고가 랠리 보여주고 있는 삼성물산이고요. HD 현대마린솔루션은 계속해서 주가 약세 보여주는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7위에 올라와 있는 이 종목 안 볼 수가 없습니다. LG전자가 어제 20%가 넘는 초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뚜렷한 호재가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삼전닉스가 덜 가니까 이 종목으로 좀 대신 매기가 쏠린 걸까요? 사실 뭐 LG전자 왜 올라갔냐라고 하면 시장에서 던져지는 이슈는 그거죠. 가전은 LG다. 뭐 이런 얘기 알잖아요. 네, 뭐 항상 있었던 그렇죠.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힘을 타고 올라갔다. 네. 그리고 AI의 그런 AI와 반도체의 힘을 타고 올라갔다라고 하면 LG전자 같은 경우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들을 보면은 가전은 LG다라는 말은 결국에 로봇 또한 따지고 보면 가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쵸. 거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기술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LG전자 같은 경우도 막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즉 LG전자 같은 경우는 피지컬 AI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묶어서 올라간 게 표면적인 이유기는 해요. 뭐 사실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할 필요 있나 싶기는 한데 네. 그만큼 LG라는 LG 이름 붙은 종목들이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많거든요. 예. 뭐 재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사실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또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요즘 시장의 여러분들이 트렌드 이런 걸 좀 알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차트를 분석하고 내가 차트를 좀 볼 줄 알면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된다? 우량주고 덩치 큰데 상승 추세인 종목이 상승 추세선 상단을 뚫으면 큰일이 나고 만다. 약간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럼 LG전자 차트 볼게요. LG전자 차트 보면은 자 우량주 덩치 큰 종목이 상승 추세를 만들다가 상승 추세선 하단 찍고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상단을 뚫고 화가 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현대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막 우량주인데 저거 내가 샀었어야 되는데 하는 종목들 있죠. 예. 그거 차트 다 돌려보세요. 다 똑같은 패턴일 거예요. 상승 추세라는 이 공통된 조건 속에서 상승 추세선 원래 상단에서 밀려야 되는데 상단에서 이런 식으로 밀려야 원래 정상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돌파한 우량주들이 고점을 막 30% 50%더 올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LG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 그 조건을 충족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강세를 보이고 오늘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는데 그렇다는 소리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11만 5천 원 정도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추가적으로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내가 LG전자를 투자해 볼까라고 지금 오늘 거래량 많이 실리면서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 종목에 내가 관심을 둔다라고 하면 한 지금부터 한 11만 5천 원 정도까지 나눠서 사보는 거고 11만 원 정도 이탈하면 그때는 비중을 줄인다거나 구간 대응을 한다던가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라고 하면 한 14만 원 정도 선까지도 추가 상승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제가 말해준 대로 지금 그 범위 안에서 매수를 하고 뭐 11만 원을 구간 대응 가격으로 잡고 이렇게 매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 추세선 돌파는 우량주가 더 가는 패턴 LG전자에서 나타났습니다. 알려드린 그 지지선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수들의 매도 패턴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간 매도 종목들은요. 네, 셀트리온 올라와 있고요. 로봇주 2차 전지주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HPSP는 최근에 고점 돌파 이후에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코엑스에서 세미콘 코리아가 개막을 했습니다. 반도체 공정 기술이 대거 등장했다라고 하죠. 3위에 올라와 있는 동진 세미캠 2% 내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위에 HD 건설기계도 5%대 강세 연출해주고 있고요. 글로벌 주가지수 스몰캡 인덱스에 국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수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작년 갓 상장했던 오름 테라퓨틱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5위에 올라왔고요. 다만 주가는 2%대 약세 그리고 있습니다. 6위의 삼성 SDI 오늘장 반등 주고 있죠. 성장세뿐 아니라 수주 기대감도 여전하다라고 합니다. 1%대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7위의 ST팜 역시나 매출 확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와주면서 오늘장
시장 주가 2%대 상승해주고 있고요. 9위에 올라와 있는 세아베스틸 지주, 스페이스X 관련주로 묶인 종목이죠. 실적은 많이 부진했지만 주가 급등세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도 상위주 종목들 중에서는요, 저희 공략주였던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략하고 나서 수익을 많이 줬던 종목이거든요. 오늘은 조정을 주고 있긴 한데 좀 걱정 안 해도 괜찮은 종목이죠? 제가 사실 계속 말하지만 한숨이 깊으시네요. 제약바이오 뭘 살지 모르겠으면 셀트리온 셀트나 해봐라. 사시면 됩니다. 뭐 예. 이런 얘기를 정말 1월부터 방송 네, 시작하자마자 맞아요. 계속 말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럼 지금도 이 의견은 동일하신가요? 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사고 싶으면 네, 셀트리온 사세요. 사라. 예. 제가 셀트리온하고 한미약품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래 제약바이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섹터 네. 자체를. 근데 이 방송에서 추천했던 게 셀트리온하고 한미반도체. 네, 한미약품. 한미약품. 한미약품 두 가지죠. 한미약품은 사실 제가 그때 51만 원인가 목표가 잡아줬던 것 같은데 더 갔습니다.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예. 근데 뭐 사실 어쩌겠어요. 근데 이제 자랑하려면 그렇게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봤지? 내가 추천한 한미약품 벌써 뭐 50% 올라갔다? 네. 난 50만 원에 팔라 했잖아요. 그럼 뭐 사실 제가 준 수익은 거기까지겠죠. 음. 자,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왜 빠진다라고 생각하세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었나요? 뭐죠? 생각보다 네. 되게 우등생이 되어 가시는 것 같은데. 우등생이었습니다, 원래. 예. 훌륭하십니다. 네. 저 사실 별 기대 안 했는데. 기대해 자, 주세요. 어저께 고용 지표가 잘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고용 지표 잘 나왔네. 그러면 경기 침체 우려가 줄었네. 야, 경기 침체도 아닌데 금리 뭐하러 내리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고용 현황이 안 좋았으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올라갔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된 거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제가 그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하라고.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일 좋은 건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던가. 네. 그게 아니면 그냥 코스닥 지수가 정말 잘 가면 돼요. 코스닥 지수가 잘 가서 코스닥 지수가 잘 가기 위해서는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힘을 내주고 제약바이오가 발목은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적어도 지수만큼의 상승은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환경이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냐 이 두 가지를 보고 제약바이오를 접근하시면 되는데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 이제 안 할 것 같네. 이것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시장이 기대하는 것도 올 상반기에 금리 인하 안 할 거라는 걸 거의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면 좋은 거고 안 해도 뭐 예상했던 바야. 그래서 사실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다라는 우려로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빠진다? 네. 그런 거는 사실 매수의 찬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거래량 실리면서 밀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거 아래서 잡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다시 사긴 좀 부담스러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얘 한 26만 원에서 27만 원 정도 선까지는 여러분들이 거기 찍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대충 사고 그냥 팔고 싶을 때 대충 팔고 그냥 물리면 좀 더 사고 이렇게 좀 편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접근한다 하면은 현가부터 한 22만 원 정도 선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26만 원? 27만 원 정도까지는 편하게 사고 팔고 가능한 종목이니까 네. 틈틈이 방송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밀린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도 괜찮다라는 코멘트 달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초고수들의 선택, 종목들 전략 만들어 드렸고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오킨스전자, 가온칩스, 한미약품 등 우리 탑픽주들이 수익을 너무 잘 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좀 좋을까요?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종목을 추천해 놓고 목표가를 찍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더 갔어요. 아. 그러면 그거 가지고 수익 더 제가 냈다. 준 종목이 지금 뭐 예. 80%의 상승.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때 팔라고 했거든요. 음. 그러면 근데 거기까지 올라갔다라고 해서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 수익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계속 새롭게 구간을 잡아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해요. 뭐 리뷰 샤운에서 뭐 여기까지 밀려도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그런 거랑 제가 또 이제 종목을 잘 안 주는 게 네. 사실 제가 월화수목금 매일 나오잖아요. 예. 매일 나오는데 하루에 여러분들한테 한 종목씩 급등하는 종목들 5개를 주면 네. 한 달에 20개거든요. 네. 그럼 그중에 올라가는 거 몇 개는 무조건 나오겠죠. 엄청 올라가는 거. 그럼 그거 갖고 자랑하면 될 거예요. 그냥 막 나 대단하지? 근데 사실 여러분들 돈이 무한하면 제가 네. 맨날 뭐 이것저것 말하겠는데 돈이 무한하지 않잖아요. 근데 네. 제가 말하는 걸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산다? 그게 어떻게 좋은 그러네요. 투자인가요? 네. 그냥
다 담다 보면 나중에 이거 다 어떡하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종목을 가지고 오세요 해도 제가 네. 싫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강훈칩스 한번 우리가 먹고 나온 종목인데 이미 2번 먹고 나왔죠. 네, 그렇죠. 두 번. 네. 첫 번째 매수 단가 대비해서는 한 40%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사라고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사라고 했을 때보다는 한 20 몇 프로 와우. 올라갔을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또 구간을 새롭게 잡아드릴게요. 지금 구간을 잡는다라고 하면 현가부터 그냥 한 6만 3천 원? 한 6만 3천 원? 지금 한 6만 7,800원 정도 되니까 6만 3천 원 정도까지 나눠서 잡는 게 중요해요. 주식은 내가 사는 곳이 바닥이라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길 여러분들은 원하지만 그럼 떨어질 수도 있는 종목 왜 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잔소리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밀리면 한 6만 3천 원까지도 밀릴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밀려도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일단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8만 원도 훨씬 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네. 일단 저항 자리가 될 자리가 7만 4천 원 정도 자리가 저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산수량에 대해서는 7만 4천 오면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도한다라는 생각으로 단기 목표가 7만 4천 원 잡아드리고요. 사실 손절보다는 대응하면 되는 종목이라서 너무 사실 굳이 손절가를 잡아야 되나?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작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손절가를 굳이 잡아야 되나라고 자막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네. 6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 만약에 거기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추가 코멘트는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네. 조금 이따 방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가온칩스 이미 2번이나 수익을 내줬던 종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전략 세워드렸고요. 목표 주가는 7만 4천 원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역시나 뭐 LG전자뿐만 아니라 이런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 수익 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댓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면 또 대표님의 조언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아래 QR코드 찍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제가 수익 자랑 별로 안 하는 게 방에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차피 수익은 주는데 굳이 자랑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와우. 어차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어차피 굳이 자랑 안 하려고 해도 자랑 안 해도 잘하는 거 사람들이 알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은 게 뭐 사세요, 못 파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주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진짜 주식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냥 누군가한테 의존만 해가지고 뭐 사세요, 못 파세요 이 말 듣고 그냥 손가락으로 매수 매도 버튼만 눌러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좀 주식에 관심이 있고 제대로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드시면 아래 QR코드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식 전략 그리고 멘탈 잡는 관리법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투자상의 1%는 지금 JN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